안녕하세요, 안선생입니다. 오늘은 궁극의 편집 기술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시험 문제 출제하실 때 마무리 단계가 편집이잖아요. 그런데 혹시 스페이스바만 눌러가지고 편집을 하고 계셨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아주 쉽고 빠르게 아름다운 시험지를 만들 수 있는 방법, 바로 한글에서 스타일이라는 걸 좀 사용해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모의고사 기출문제 파일이에요. 한글 파일로 되어 있는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다운받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와 있는데 편집이 굉장히 부드럽게 아름답게 되어 있잖아요. 이 방법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 할 거예요. 그런데 일단 시험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살펴보면 세트 문항이 이렇게 볼드체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숫자, 문항 번호가 조금 더 크기가 크고, 그리고 이탈릭체, 볼드체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문항이 질문이 있고요. 지문이 있는데 우리 지문이 숫자보다 조금 더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1, 2, 3, 4, 5 보기는 이 지문과 마찬가지로 이 열을 맞춰가지고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줄인 이 지문 보기가 아니라 2줄, 3줄짜리를 한번 보면 이런 식으로 이 2번과 4번에 이 줄이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A, B, C 이런 거 우리 되게 많이 내잖아요. 얘는 표로 들어가 있네요. 다른 거는 뭐 1줄짜리, 여기도 3줄짜리, 그리고 뭐 2줄짜리 보기, 1줄짜리 보기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계속 반복되는 형태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가장 많이 내는 유형의 시험 문제가 물론 A, B, C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형태 또는 뭐 이런 형태 또는 아까 처음에 봤던 이런 형태가 되게 기본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가장 많이 내고 뭐 ABC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예외적인 문항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시험 문제를 만든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빈 화면을 하나 열어볼게요. 일단 시험 문제의 크기는 우리 A4로 인쇄하진 않잖아요. F7을 눌러보면 이 용지 종류를 A3로 바꿔놓겠습니다. 모의고사가 A3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여백을 좀 넓혀놓고요. 그리고 우리 시험지는 평가계에서 보내주는 양식을 보면 이제 바깥에 테두리가 있잖아요. 그것은 쪽 테두리를 이렇게 테두리를 넣습니다. 쪽 테두리를 넣어놓으면 이렇게 생기죠. 그리고 우리의 시험지에는 상단에 이게 무슨 과목이고 언제 보고 결제 라인이 어쩌고저쩌고 요만큼이 아마 있을 거고요. 여기부터 이제 이 아랫부분부터가 시험지의 시작인데 여기에 단이 들어가요. 다단 2개 이렇게 해서 아마 이런 식으로 시험지가 구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시험지 첫 장의 이 윗부분에는 바로 1번이 아니라 뭔가 유의사항 같은 게 하나 들어가더라고요. 여기에 요만큼 서술형은 검정색 또는 파란색 볼펜으로 쓰세요. 어쩌세요 이런 게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왕 만드는 김에 쪽번호도 한번 매겨볼게요. 쪽 꼬릿말에다가 아마 이렇게 해서 여기는 총 8페이지 중에 첫 번째 페이지고 이 과목은 영어다. 이런 식으로 있고요. 앞부분에는 학교 이름이 보통 들어갔죠? 땡땡 고등학교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대략적인 시험지의 형태가 완성됐습니다. 느낌이 오시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런 양식을 받아서 여기부터 문제를 내기 시작할 거예요. 1번 다음 글을 주제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본문을 뭐 긁어 오든지 타이핑을 하든지 하시겠죠. 그러면 뭔가 제가 문제를 낸다고 생각하고 글을 좀 가지고 와볼게요. 글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거예요. 몇 개를 그대로 복사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건데 지금 숫자는 좀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편집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이 부분은 뭐 글씨 크기 11.5로 하고 11로 하고 여기는 약간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를 살짝 당겨볼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여기도 맞춰야 되니까 블록을 씌워서 살짝 이렇게 해볼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는 이걸 잘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두 칸 띄고 이렇게 두 칸씩 띄어요. 스페이스바를 가지고 편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오늘 할 거는 스타일을 쓸 건데 스타일이 뭐냐면요. 서식에서 이 아랫부분을 내려보면 한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글의 스타일이 있어요. 하나 눌러볼게요. 여기에서 지문을 블록을 쭉 씌워서 개요 2라는 스타일을 눌러보면 이렇게 바뀌어요. 개요 1이라고 눌러보면 이렇게 바뀌고요.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개요 10 이렇게 블록을 씌워서 스타일을 클릭하면 그 스타일에 이미 지정된 형태로 이 블록 씌워진 부분이 이렇게 뭔가 모양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글자와 문단 모양이 바뀌는데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바탕글로 기본이 바탕글이라는 스타일이 되어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이용할 거냐. 내가 내는 이 문제의 유형을 자주 내는 문제의 유형을 모의고사와 같은 형태로 스타일을 지정해 놓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 본문은 글자가 뭐고 포인트가 몇 포인트고 뭐 자간이 어떻고 이런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모의고사 시험지를 복사해 오시면 돼요. 여기를 내가 내는 유형이 보통 이런 거잖아요. 그럼 그대로 복사해서 내 시험지에다가 갖다가 넣어요. 5줄짜리 보기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2-3줄짜리도 하나 가지고 와볼게요. 밑으로 내려가 보다가 여기 있다 하면 그대로 복사해서 스타일이 다른 것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3줄짜리 보기 그리고 2줄짜리 1줄짜리 이런 식으로 세트 문항도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요런 거 세트 문항의 스타일 내가 쓸만한 그런 문제의 스타일들을 대략적으로 그냥 이렇게 긁어서 가지고 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아까 눌러봤던 이 서식의 스타일이 아래에 추가가 돼요. 내가 가져온 그 지문에서 먹여져 있던 스타일이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에서 뭐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를 굳이 알 필요 없이 그냥 복사돼서 들어왔으니까 이걸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문제를 이만큼 냈어요. 그리고 내가 편집을 할 거예요. 문제는 블록을 씌워가지고 문제라고 하는 스타일을 넣고요. 지문은 요만큼 블록을 씌워서 일반 문항 지문이라는 스타일을 넣고요. 보기는 쭉 씌워서 오행이죠. 그러니까 오행 답항이라는 스타일을 넣어요. 다시 문제는 블록 씌워서 문제, 지문은 블록 씌워서 일반 문항 지문, 보기는 블록 씌워서 5줄이니까 오행 답항 이렇게 만들면 돼요. 너무 쉽죠? 블록 씌워서 문제, 블록 씌워서 지문. 이번에는 보기를 좀 줄여볼게요. 이만큼씩 이렇게 뭐 같은 방식이긴 하지만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해놓고 그냥 여기다가 다 붙여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행 답항을 만들 거잖아요. 그럼 블록 씌워서 스타일을 이행 답항을 만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중간중간에는 탭, 탭, 탭 딱 맞아졌죠. 이런 식으로 수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뭔가를 스페이스바를 눌러가면서 조정할 필요 없이 똑같은 형태로 문항이 다 정렬이 되게 됩니다. 너무너무 편한 방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시자면 지금 제가 스타일을 넣어놓은 이 문제들이 총 3문제가 있는데 문제 번호가 없죠. 근데 우리가 편집을 하다 보면 문항이 1번이었던 게 5번이 되고 막 15번이었던 게 13번이 되고 이렇게 좀 섞이는 경우가 생겨요. 그때 이게 번호가 막 헷갈리다 보면 나중에 문항 정보표랑 내가 만들었던 최종본 시험지랑 이런 게 막 뒤죽박죽이 돼서 실수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 더
좀 어려운 트릭을 알려드리자면 이 문제라고 되어 있는 이 스타일에다가 하나를 더 걸어가지고 숫자를 자동으로 입력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나는 문제를 낼 때 1번, 2번, 3번 이렇게 숫자를 쓸 필요가 없이 일단 문제만 다 써요. 그리고 이 스타일을 적용시키면서 자동으로 번호를 부여하는 건데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문제라고 하는 이 스타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스타일 편집을 하세요. 그러면 문단 모양, 글자 모양, 글머리표 문단 번호라는 게 있는데 하나씩 눌러보면요. 문단 모양은 이 문제라고 하는 스타일에서 문단이 어떻게 적용될지를 설정해놨다는 뜻이고요. 그대로 둘게요. 글자 모양도 11.5포인트에 무슨 글꼴의 장평, 자간이 어떻게 조정되어 있는지가 글자 모양으로 이미 다 세팅되어 있어요. 이건 그대로 두고요. 우리는 글머리표 문단 번호를 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스타일을 적용시켰을 때 문단마다 번호가 들어가게 할 거니까요. 그래서 문단 번호에서 1이 들어가면 되잖아요. 매번 숫자가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할 건데 아까 우리가 봤던 모의고사 시험지에서는 문항의 번호가 그 문제의 질문보다 더 크기가 크고 기울어져 있고 볼드체 두꺼웠단 말이죠. 그래서 사용자 정의를 한번 해서 디테일하게 조정해 볼게요. 사용자 정의에서 글자 모양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문단 번호만 글자 모양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글자 모양. 그런데 여기 상대 크기를 조정해 주시면 되거든요. 기존의 문제라고 하는 글자 모양보다 나는 조금 더 키울 거니까 한 120% 정도로 키울 거예요. 그리고 볼드체, 이탈릭체를 적용을 시킬 겁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바로 숫자가 생기죠. 1번, 2번, 3번이라고 자동으로 적용됐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는 문제라고 하는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제가 적용을 안 해놨던 이 다음 문제에서도 그냥 이렇게 숫자를 안 넣고 문제를 만들었다고 하면 블록을 씌워서 문제라고 하는 스타일을 적용시키면 다음 번호가 자동으로 들어가요. 너무 쉽죠? 절대 헷갈릴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시험지 편집하다가 오류 만드는 일을 아주 확연하게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블록 씌워서 오행다방. 세트 문항도 가져왔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세트 문항 보통 이렇게 만들죠? 제일 위쪽에다가 해가지고 땡땡부터 땡땡까지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는 이제 번호가 매번 달라질 거니까 있다가 없다가 하잖아요. 세트 문항은. 그래서 그냥 이건 숫자를 쓰고 그대로 블록 씌워가지고 세트 문항, 지시문 이렇게 하면 클릭만 했을 뿐인데 아주 깔끔하게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가 자주 쓰는 거 알려드릴게요. 우리 이런 문제도 내잖아요. 문장 하나 빼놓고 집어넣으라든지 이 문장이 들어갈 위치 아니면 여기 이후로 ABC 순서 맞춰라 이런 거 하는데 보통 이렇게 문장 떼놓고 박스에 넣을 때 박스를 어떻게 치냐면 표를 하나 넣죠. 1 곱하기 1칸짜리 표를 넣어가지고 얘를 이렇게 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조정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해도 물론 좋은데 저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언제가 좀 불편하냐면요. 다 전부 다 블록을 씌워가지고 뭔가 폰트를 바꿔야 된다거나 뭔가 일괄적으로 조정해야 될 때 컨트롤 A를 눌러서 전체 블록을 씌우면 표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빠져요. 그래서 일괄로 수정하기가 번거로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조정이 안 돼가지고 얘만 나중에 따로 블록을 씌워서 다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귀찮아서 어떻게 많이 쓰냐면요. 이런 식으로 박스 안에 뭔가를 넣어야 될 때는 표를 쓰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이렇게 블록을 씌워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Alt-T 문단 모양을 선택해가지고요. 문단에 테두리를 줘요. 문단 테두리를 이렇게 주면 표랑 비슷한 형태로 생기죠? 근데 우리 표는 눌러가지고 이렇게 여백을 좀 만들어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저는 위쪽이 조금 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아래쪽에도 조금만 더 있으면 조금 더 보기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블록 씌워서 문단 모양에서 간격을 조정해 주시면 돼요. 위쪽은 한 2mm 정도 더, 아래쪽은 한 1mm 정도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놓고 설정을 하면 짜잔! 표와 거의 흡사한 모양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이때 표와 다른 점은 블록을 이렇게 드래그를 쭉 할 때 글자가 그대로 써졌는데 그냥 그 문단의 테두리만 적용된 거여서 글자랑 똑같아요. 이렇게 그냥 블록을 씌워도 아주 자연스럽게 전체 블록을 씌워도 빠지지 않고, 그래서 뭔가를 일괄적으로 수정해야 될 때 훨씬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의 유형들은 뭐 예를 들어 한 시험지에서 1개 정도 나오는 유형이라고 하면 굳이 스타일까지 설정해서 할 필요는 없겠으나, 자주 쓰는 문제의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통일되고 일관되는 깔끔함을 위해서 이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을 꼭 적용해서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내가 특수하게 조금 더 만들고 싶어서 추가를 해서 사용하셔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내가 자주 쓰는 유형을 한 번만 이렇게 스타일을 모아두면 다음번에는 그대로 또 복사해서 쓰면 되니까 그게 되게 편리해지거든요. 그래서 깔끔하게 시험지를 편집해서 애들이 조금이라도 더 좀 편리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생각하면 한 번쯤은 적용해 볼 만한 팁인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학교 생활에 좀 유익할 수 있는 그런 팁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히 계세요. 안녕!